안녕하십니까 XRP 홀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에 지쳐가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완전히 다른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의 흐름이 바로 XRP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기업이 리플의 기술을 선택했는지, 일본의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왜 지금 XRP를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하나씩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인 결제 기업 마스터카드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결제 표준 연합에 리플이 전격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 뉴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 금융의 심장이 될 인공지능 기반 결제 시스템에 리플의 핵심 기술, 바로 XRP 레저가 깊숙이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대동맥에 XRP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XRP 레저 인공지능 스타터 키트라는 것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마스터카드와의 협력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XRP 레저 위에서 인공지능 결제 솔루션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생태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리플이 직접 미래 결제 고속도로를 깔고 그 위를 달릴 자동차들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제공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움직임에 대해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는 결국 우리가 수년 전에 구축한 뱅커 코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이 말은 곧 리플이 수년 전부터 구상하고 만들어온 금융 혁신 모델을 이제야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부랴부랴 따라오고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남들이 흉내낼 때 리플은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다음 단계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마스터카드 협력의 진짜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순 결제를 넘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거래하는 시대의 핵심 기술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둘째, 전 세계 개발자들이 XRP를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게 함으로써 생태계 자체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셋째, 마스터카드와의 협력은 다른 보수적인 기관들에게 XRP 레저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증명하는 최고의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는 결국 XRP의 실사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미래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글로벌 확장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가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멕시코 페소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XRP 레저 위에 출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꿈꾸는 국경 간 결제의 미래입니다. 각국의 통화가 XRP 레저라는 초고속 다리를 통해 전 세계로 막힘없이 흐르는 것, 그 실체가 지금 멕시코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흥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3대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아예 제도권 금융상품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통적으로 리플과 XRP에 대한 지지가 매우 강한 시장이었죠. 만약 일본의 거대한 연기금과 같은 자금이 제도권 안에서 XRP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수요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확장 전략에 대해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은 리플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는 것처럼 가치가 전 세계 어디든 즉시 그리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 바로 리플의 목표라는 겁니다. 방금 보신 멕시코의 사례처럼 신흥시장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본의 사례처럼 선진국의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리플의 글로벌 확장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신흥시장에서는 국경 간 송금 문제를 해결하고 각국 통화를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과 같은 선진시장에서는 규제를 준수하며 투자 신탁, 연기금 등 전통 금융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고 있죠. 이 두 시장을 모두 연결함으로써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하고 그럴수록 브릿지 자산인 XRP의 내재적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펀더멘털의 개선을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미 그들의 자금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과 관계없이 XRP 관련 ETF 상품으로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들은 공포에 흔들릴 때 가장 똑똑한 돈, 즉 거대 자본은 오히려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조용히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일부 ETF에서는 73%가 넘는 엄청난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특정 가격대에서 거대한 매수벽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흐름입니다. 기관들은 특정 가격 구간 아래로는 절대 XRP를 내줄 생각이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들이 왜 이렇게까지 XRP를 지키려 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금융자산의 다음 단계가 바로 토큰화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모든 자산이 결국 하나의 원장, 즉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국경과 자산의 종류를 넘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개자산, 즉 브릿지 자산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XRP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움직임은 ETF뿐만이 아닙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직접 살펴보면 5천만 XRP, 8천만 XRP 등 수천만 개 단위의 XRP가 거래소에서 정체불명의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매집의 패턴입니다.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누군가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걷어들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만 붙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4단계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 소송 리스크 해소와 같은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둘째, ETF처럼 기관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공식적인 파이프라인이 마련되었죠. 셋째, 블랙록이 주도하는 자산 토큰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연결할 최고의 브릿지 자산으로 XRP가 채택되는 단계입니다. 놀랍게도 XRP는 지금 이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착실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오해, 즉 퍼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매달 시장에 풀리는 10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 때문에 XRP는 절대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XRP 레저의 설계자이자 리플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에스크로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XRP 물량을 시장에 무분별하게 쏟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생태계 발전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투명한 메커니즘입니다. 즉, 이건 시장에 물량을 내다 팔기 위한 악재가 아니라 XRP 생태계를 키우고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기금이라는 것. 이와 비슷하게 과거의 인물과 관련된 뉴스로 시장의 혼란을 주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과거 XRP 소송을 주도했던 제이 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되었다는 소식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해당 지명은 금융규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더러 현재 SEC 위원장은 폴 애킨스입니다. 이미 게임의 룰은 바뀌었고 과거의 인물이 현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현재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는 혁신가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처벌이 아닌 명확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바로 이런 규제 철학이야말로 리플과 같은 혁신 기업이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XRP를 이제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하나의 코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금융시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전 세계의 돈과 자산이 오고 가는 고속도로 그 자체 국가 간 결제를 위한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XRP가 올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규제 리스크는 해소되었고 마스터카드와의 협력처럼 실사용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펀더멘털의 개선이 아직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거대한 변화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결제라는 미래 먹거리의 XRP 레저가 핵심 기술로 채택되었다는 점. 둘째, 일본과 같은 주요 경제 대국이 XRP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 셋째,
ETF를 통해 기관의 돈이 구조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조차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XRP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중심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에 절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XRP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XRP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